안녕하십니까. 이번 스마트 공장 2의 강의를 맡은 권대옥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팩토리 특화 교육에 앞서 기본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알아보는 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공장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크게 두 개 모듈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스마트 공장 이해를 위한 준비사항, 그리고 두 번째 모듈은 스마트 공장 구성을 위한 요소 및 절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인 스마트 공장 이해를 위한 준비사항에는 첫 번째 스마트 공장의 개념 이해,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역사와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제조 산업과 제조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사례를 통해 본 스마트 공장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스마트 공장 구성에 필요한 구성 요소, 그리고 스마트 공장의 구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스마트 공장의 개념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공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를 통해 살펴보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 그리고 공장과 스마트 공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로 영화를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너 리포트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날 장소에 출동을 해서 범죄를 막는 줄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활용된 기술이라고 한다면 범죄를 예측하고 사전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에 앞서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증강현실 AR, 그리고 가상현실 VR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센서들이 사람과 그리고 로봇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로봇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보안 기술로서 홍채 인식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4차 산업에 관련된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통해서 사전 예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AI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매트리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트리스는 기계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세상들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매트리스 영화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가상물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로봇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CPS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VR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가상세계와 물리세계를 넘나드는 CPS, 즉 디지털 트윈들이 기술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뽑아봤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찰리이고, 가장 주목할 것은 찰리의 아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리 아빠는 치약 공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 실직한 이유는 바로 이 치약 공장에 로봇이 도입이 된 이후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직을 하게 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여기에서 겪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변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암시하고 제시한 내용들은 다양한 로봇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공장에 로봇이 투입되면서 작업자한테는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대표하는 인더스트리 4.0 개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장의 변화와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 그리고 환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기술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세 가지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빅데이터가 되어야 크게 관건하고 있는 AI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체계가 운영이 되고 빅데이터 AI 기술들을 이 클라우드에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종에서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조기업에서의 큰 화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 구현에 필요한 기술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조 입장에서 보면은 공장을 처음 도입하고 그리고 생산 운영,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IoT 기술,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분석된 걸 활용해서 에지 보전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R, VR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은 데이터를 서칭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술로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가 구현이 되어야 가능한 기술로서 알고리즘을 정의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활용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5G망이 구현이 되어야 이 기술들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가장 구현되기 쉬운 환경들은 CPS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CPS는 가상물리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가상세계와 실세계와 데이터를 연결을 통해서 가상세계에서도 실제 환경과 같이 구현을 한다는 개념으로서 보통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하는 것이 CPS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공장과 스마트 공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정 규모의 기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 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공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고객 중심이라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고객이 원하도록 제품을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고객이 구매하는 제품이다. 즉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앞으로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공장을 재정의한다면 일정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생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스마트 공장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자동화 공장과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은 자동화된 공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형 공장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데이터 관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어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화 공정을 보면은 기존 공장은 전반적인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은 사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생산 체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스마트 공장에서는 실시간 자율 제어에 의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설비, 재료, 환경 이런 모든 내용들이 통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IC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이런 환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 자동화 공장은 수직적으로 연결된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스마트 공장은 수직 통합적 관점, 이 의미는 모든 공장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사람, 사물이 모두 연결된다는 의미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미리 향후의 모습들을 예측하고 생산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화 공장과 스마트 공장을 비교했을 때 스마트 공장의 특징은 OT, IT, 그리고 DT가 통합된 초연결, 통합,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OT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술, 예를 들어서 공장 관리, 설비 관리, 그리고 인력 관리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T는 데이터 테크놀로지고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기존 공장과 다르게 스마트 공장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화, 지능화, 가상화. 이것이 스마트 공장의 3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화는 말 그대로 공장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그리고 설비, 부품, 재료, 공정들이
상호 간에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연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센서이고 그리고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흥화는 연결이 된 이후에 진흥화 차제가 구성이 되는데 진흥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입니다. 즉 디지털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교환할 수 있고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빅데이터가 돼서 이 빅데이터는 AI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상화는 CPS 개념이라고 하죠. 물리적인 현재 공장과 그리고 이 물리적인 공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 공장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가상화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CPS와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연결화, 진흥화, 가상화의 3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이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제조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조 핵심 역량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운영 기술과 엔지니어링입니다. 즉, 이 엔지니어링에는 공장 자동화, 그리고 제어, 통신 이런 요소가 포함될 수 있고 제조 운영 역량에는 제품 개발, 그리고 품질 관리, 설비 관리, 그리고 공장의 전반적인 공정 운영, 물류 이런 운영 노하우들이 제조 운영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스템은 IT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SCM이라든지 ERP가 해당이 되겠고 제품 개발에 관련된 CAD, CA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전반적으로 생산 실행에 대한 관련된 관리하는 MES가 이 기반 시스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 핵심 역량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이런 요소 기술 그리고 운영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공장으로 가기 전에 기존 공장의 제조 핵심 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가 된다면 여기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이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서 제조기업은 제조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장으로 운영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이고 이에 앞서서 가장 명확하게 될 것은 제조 핵심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즉 향후 스마트 공장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자, 살펴본다면 첫 번째, 도메인 지식. 이것은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했던 역량입니다. 즉, 설비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그리고 제조 운영 역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사항들이 도메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업무 역량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향후 우리가 ICT 지식,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그리고 CPS 기술들이 접목되어야만이 제조 공장의 어떤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도메인 지식과 ICT 기술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마트화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역량의 첫 번째가 바로 기존의 도메인 지식과 ICT 기술을 잘 혼합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 공장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런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가 가치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사물의 인터넷 IoT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입니다. 즉,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설비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레거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IoT의 역할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저장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장 분석의 가장 핵심은 빅데이터,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자동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 분석이 됐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플랫폼적인 기능이고 이 플랫폼에서 이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최적의 공장 운영 방식과 그리고 레이아웃 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최적화되어야 됩니다. 최적화 단계에서는 공장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AI가 구현하는 것이고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적 예측, 그 다음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품질 서비스, 설비 관리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안전 관리,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 최적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설비 에이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품질 분석을 고도화할 수 있는지,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 구현 시의 지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현은 단순하게 RCT 기술만 접목해서 구현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제조에서 제시하는 특징과 연관돼서 스마트 공장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알아본 스마트 공장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연결화, 지능화, 가상화였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과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특징이 혼합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연결화 제조입니다. 연결화 제조는 IoT 데이터를 통해서 연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화 제조입니다. 지능화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AI와 연계해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상화 제조입니다. 가상 세계와 실제 공간을 연결을 해서 미리 내용을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즉, CPS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가상형 제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 맞춤형 제조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연하게 생산 라인이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친환경 제조입니다. 환경 안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안전 관리, 에너지 관리가 이 친환경 제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협업형 제조입니다. 그 업무를 진행하는 구성원들끼리 협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원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협업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통한 자동화 체계를 이루어지는 것이 협업형 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